안녕하세요, 디자인쉐어입니다. 오늘 현장은 기둥식 구조의 주상복합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집을 인테리어 하면서 인테리어가 아니라 재건축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비내력 벽을 전부 철거해서 위치를 다 재설정했거든요. 먼저 클라이언트 니즈를 좀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트렌디한 신혼부부시고 예술품을 소장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좀 전시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사업을 하셔서 서재 공간이 필요했고 추후 자녀 계획이 있어 여분의 방이 하나 필요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이 집이 단점 중에 하나가 공용부가 굉장히 협소해서 식탁과 소파를 둘 위치가 적당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재설정하기 위해서 비내력 벽을 다 움직였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공용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잖아요. 오늘은 그 레이아웃 관련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서 현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관으로 가볼게요. 현관입니다. 이 집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존 형태와 지금 현재 모양이 완전 상이하기 때문에 좀 도면을 자세히 띄우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면부로 진입하는 동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면부 끝에 방문이 두 개가 나란히 보였고요. 현관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많이 설명을 할 때 그 집의 첫인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거기 방문이 두 개가 딱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진입 동선을 좌측으로 꺾어서 들어갈 수 있게 바꾼 거죠. 근데 분명 이미지면을 만들기 위해서 동선까지 바꿔? 좀 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선이 기존대로 유지됐다면 이 주방에서 가리고 싶은 부분, 뭐 아일랜드의 뒷면, 그리고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바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동선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이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우진 작가의 작품을 현관 쪽으로 배치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거울을 각도를 계산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보면 천장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거울이 다 있는데 이 작품의 윗면, 옆면, 뒷면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지금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미적인 것보다 기능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기능이 어디 있냐, 이쪽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팬트리장을 설치해서 수납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안쪽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신발장을 설명하기 앞서서 영상 보면서 좀 느끼셨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감재가 지금 국내에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천장부터 벽면까지 스페셜 페인트로 마감을 한 후 톤 다운된 우드톤을 사용해서 지금 좀 내추럴함을 강조한 형태거든요. 그게 현관장까지 따라와서 단순히 장으로 꽉 채우는 게 아닌 사용성을 위해서 벤치도 만들고, 벤치 안쪽에 구멍을 내서 화병을 쓸 수 있게 유리병을 설치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꽃을 좀 두고 또 꽃이 없을 땐 젖은 우산을 둬서 보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복도 안쪽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복도를 쭉 따라 들어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또 다른 작품이 걸려 있죠. 저희가 한 거는 이 작품이 돋보일 수 있게 상부에 포인트 조명을 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복도에 있는 같은 소재의 장이 쭉 따라오다가 너무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중간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차키나 지갑, 이 간단한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현관장의 깊이는 36cm로 구성을 했고요. 이 복도 쪽 장은 지금 60cm입니다. 그래서 수납하기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드디어 공용부로 갑니다. 공용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공용부 중 주방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관을 진입하는 과정을 코너를 꺾을 때마다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하나씩 넣고 그 안에서 기억되는 장면들이 많게 느끼게 만든 거거든요. 뭐 일본에 있는 소형 주택들을 보면 거기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 취한 방법이. 그리고 이 공용부야말로 레이아웃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형태인데요. 기존에는 이쪽 위치에 안방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그 안방에 딸려있는 드레스룸과 화장실로 가는 동선이 현관부터 안쪽으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지금 변경됐고, 그러면 기존 현관에서 진입되는 동선이 이제 드레스룸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더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이 기존 주방과 거실 평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큰 장과 아일랜드 그리고 식탁을 배치했을 때 소파가 창 앞에까지 쭉 밀리는 좀 어설픈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한 방식은 방 하나를 뒤로 미루고 그 방이 공용부로 일부 편입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방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이는 이 기둥 같은 경우는 기존 주방에서 사용하던 배관들, 그게 모두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걸 없애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좀 풀고 이 원기둥을 받치고 있는 아일랜드처럼 형상화 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 굉장히 센스 있게 원기둥에 어울리는 식탁을 잘 배치해 주셨어요. 식탁에서 보이는 또 예술품도 하나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가 저 키 큰 장 뒤로 보이는 저 동선에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의 앞벽면을 유리로 설치해서 그 안쪽까지 공간감이 느끼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요 주방 부분이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가 됐는데, 그럼 제가 벽을 뒤로 물름으로 인해서 거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거실입니다. 앞서 계속 강조드려 설명드렸던 식탁과 소파의 거리가 이상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쉐어에서 항상 강조하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구조예요. 조리를 하는 아일랜드에 서 있는 사람과 식탁에 있는 사람, 그리고 혹시 누군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같이 시선 공유가 된다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신경 써서 다뤘던 부분이 저 털리지 않는 기둥이었어요. 그 기둥 옆에 금속 선반을 제작을 해서 오브제를 올릴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TV월 쪽을 한번 살펴보면 일부 공간을 비워서 공간감이 느껴지게 만들고, 또 거기에 유리 선반을 설치해서 오브제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세라믹을 설치해서 이 중심이 아래로 무겁게 깔려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선택했는데요. 그 중에 파이어플레이스를 하나 설치해서 또 겨울에는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의 포인트로 잡은 거죠. 이 거실을 디자인할 때 요소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뭐 페인트, 조명 계획, 그 중에서도 조명 계획 얘기를 한번 다뤄볼게요. 요즘 IoT,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인테리어 회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좀 다르게 느껴지는, 디자인적으로 풀 수 있는, 공간에 있는 색상이 바뀐다든지 조도를 조절할 수 있다든지 이 정도를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하리바바님이라고 IoT계에서 굉장히 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일반인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 또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뭐 인테리어쇼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조필현 TV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이 이 IoT 관련 조명을 제작하시거든요. 또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공간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서재와 안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재를 진입하기 앞서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지금 닫혀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원래는 열어서 상시 개방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슬라이딩 도어가 벽 뒤로 완전히 감춰지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했는데, 그걸 왜 만들었냐,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이 안방,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그리고 이 남편분께서 사용하는 서재 공간이에요. 근데 이 안방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 드레스룸까지의 동선에 만약에 내가 편한 옷차림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럴 때는 문을 닫아서 좀 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시에는 열어서 개방감을 찾고 또 필요할 땐 닫아서 이 내가 기능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을 트랜스퍼 시킨다는 거죠. 자,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요거는 이 작가님이 우리 고객님들입니다. 디자인 쉐어에서 뭐 많이 하진 않는데, 이 우리 고객님이 예술에 워낙 관심이 많은 걸 저희가 알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서재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서재인데요. 이 도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이아웃이 바뀌고 공용부가 커졌어요. 근데 결국은 방 개수가 줄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방의 사이즈가 좀 줄었는데 안방 부분에서는 뷰가 제일 좋은 위치에 침대를 둬서 눈을 뜨자마자 좋은 뷰를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그 옆에 붙어있는 공간에 서재를 계획한 거죠. 이 서재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좀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크지 않은 공간이니까. 그래서 전면부를 유리로 만들어서 개방감을 만들고, 또 우측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에 창을 계획해서 또 디자인성도 만들고, 또 외부에 한강뷰가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서재가 또 집중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요 천장에 커튼 박스를 만들어서 필요에 의하면 커튼을 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드레스룸, 이 안방 화장실, 그리고 안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즘 댓글에 왜 이렇게 요즘 화장실 영상이 없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공용부 화장실 하나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장실로 가볼게요. 자, 이제 화장실을 설명드릴 건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화장실을 잘 안 찍냐. 화장실이 이 사진도 똑같고 영상도 똑같고 카메라로 어떤 걸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프로젝트 화장실에서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폭은 일반 화장실 폭이었어요. 근데 길이가 좀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방식이 이 변기, 세면대, 욕실의 구획을 이 타일로 된 벽으로 구성할 수 있었고요. 그러므로 화장실 지금 벽면 타일이 굉장히 통일감 있게 표현됐죠. 그리고 세면대에다 굉장히 힘을 많이 줬는데 제작형 거울, 그리고 간접 조명,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수전의 형태, 그리고 요 보면 하부에 금속 하지트를 제작해서 완전 제작형 세면대를 만든 거예요. 뭐 타일 세면대라고 많이들 부르죠. 방향이 조금 더 특색이 있다. 그리고 이쪽은 보는 것처럼 조정 욕조를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조정 욕조보다 한 10cm 정도가 낮습니다. 샤워를 주로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께서 샤워에 더 용이하게 구획을 했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40cm 정도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담수량도 담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 현장을 하면서 역대급으로 밤을 많이 새웠는데요. 이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 문화 중에 집을 잘 안 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다가 코로나 이슈까지 겹쳤죠. 그러니까 집을 자세히 안 보시고 구매를 하시다가 초기에 저희한테 의뢰해 주셨을 때는 클라이언트분 니즈가 한강뷰를 보면서 식사하고 싶다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도면을 반대로 완전 반전시켰는데 막상 철거 당일날 고객님이 현장을 보시고 공원뷰가 더 좋다. 또 어떻게 해요?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물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좀 수월했지만 또 평생 사실 집인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사를 중지시키고 진짜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도면을 다시 잡기 위해서. 그래도 고생은 했지만 이렇게 잘 완성된 현장을 보니까 기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현장을 같이 고생해준 연내린 디자이너와 김승민 소장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